압축 핵심 이론 소유권 파트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보고 있죠. 소유권은 양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효력은 별거 없어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자, 먼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구별이 가능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뭐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이렇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었죠. 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소유권은요, 행사 기간의 제한 같은 거 없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인 차이다. 뭐 간단히 특히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본권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죠. 아,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자는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고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점유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본권이 없는 점유자고 그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그러니까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간단히 그렇게만 213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나머지 앞에서 다 봤던 것들이에요. 자, 중요한 게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이유는 요 방해의 뜻이 뭐냐 도대체. 요런 판례 때문에 여기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더라. 매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더라. 이때 갑의 입장에서 을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방해가 뭐냐, 우리 대법원은요 이걸 둘로 나눠요.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이게 방해 원인이에요. 이게 방해 원인. 반면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을이 방해한 그 결과물이에요. 방해의 결과. 근데 요거는 방해가 아니라 손해랍니다. 손해. 그러니까 결국 방해 제거 청구에서 요거만 방해니까 갑은 요거 청구할 수 있어요. 너 더 이상 매립하지 말아라. 근데 요건 방해가 아니라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네가 치워라, 이거 청구를 못하는 거고,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는 거예요. 요 방해의 뜻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라 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이게 뭐예요? 매립하는 행위, 이거 말하는 거. 행위, 매립하는 행위. 그 매립하는 행위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이 됐더라. 이거 뭐다? 이미 매립되어 있는 그 폐기물, 이거 폐기물. 이건 손해다, 손해.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의 결과, 즉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뭘로 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매립 행위, 그 제거를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그 방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동소유가 나왔죠. 공유합의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합의 총유 세 가지가 있고,
합유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합유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그래서 합유 총유 먼저 보고 공유를 보면 돼요. 합유 총유를 먼저 보고 공유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합유를 먼저 간단히 합유하고 총유를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합유를 봅니다.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서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라고 되는데, 이 수인의 조합체는요, 단체가 아니고요, 동업관계라고 동업관계. 수인의 조합체는 그냥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과 알이 1억씩 출자를 해서 폐차장을 동업한다. 갑과 을이 1억씩 출자해서 세차장을 동업한다. 세차장. 그래서 세차장 땅 사고 건물 지었고 세차 기계를 샀어. 그때 땅, 건물, 세차 기계가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업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공동 소유를 합유라고 합니다. 이때 그 합유자들은 출자한 액수만큼 지분이 존재해요. 이게 합유자의 권리예요. 각과 알이 1억씩 출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과 알은 세차장 땅, 세차장 건물, 세차기에 대해서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합유다. 기억하세요? 개념입니다. 공유와는 어떻게 다른가? 공유는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합유는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지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고요, 합유물 함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와 다른 점이죠. 동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합유의 성립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합유할 때는요, 등기부에 합유라고 등기하고 지분은 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유 재산을 합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다. 그럼 무효 등기입니다. 그냥. 공유의 경우는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이 단독으로 등기하면 갑의 지분만큼 유효한 등기예요. 반면에 합유는요, 지분을 등기하지 않고 그냥 합의로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등기하면 그냥 무효 등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이것도 공유와 좀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합유자의 지분은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합니다. 그렇죠? 동업관계가 있으니까. 또 합의물도 처분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보존행위, 자, 세차기가 고장났어 수리해야 돼. 그건 당연히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합유물,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 금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합유가 종료가 되면 그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럼 합유는 언제 종료가 되느냐? 두 가지. 조합체, 해산, 합유물, 양도. 여기서 조합체 해산도요, 단체 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업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요럴 때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 합유는요, 합유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요, 그 지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남아있는 합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또 부동산 합유 지분을 포기했다, 법률행위입니다. 자, 각과 을이 합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합유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했다,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이 될 텐데 등기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면 돼요. 합유 지분의 포기는 권리 포기라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만 그 지분이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합유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돼 있죠.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 그 구성원,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합니다.
무슨 학교 동창회가 단체잖아요. 설립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이에요. 설립등기를 안 하면 비법인 사단이에요. 자, 무슨 동창회가 설립등기하지 않은 채 동창회비를 모아서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지만 이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득 회원들 공동소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이 총유는 공유나 합유와는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지분 비율로 나누는 거, 이 분할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도 없습니다. 2번은 몰라도 되고요. 자, 이 총유에 대해서는 조문 2개. 276조. 총유물 관리, 처분. 관리가 뭐예요? 보존, 이용, 개량. 동창회 건물, 총유물, 수리, 보존, 임대, 이용, 리모델링, 개량, 처분, 매각. 이런 것들은 총회 결의를 거쳐라 해요. 여기서 조심할 거 보존입니다. 공유물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공유물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지만 총유물 보존은 총회 결의 거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각 사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결혼식도 하고 동창회 건물에서 모임도 하고. 다만 정관기타 규약에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정관기타 규약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총유도 어떤 것인지 특징하고요. 조문 간단히 기억하시고 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상속할 수는 없고요. 사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되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취득, 상실하겠죠. 그죠? 비법인 사단에 가입하면 권리를 취득할 것이고 권리 의무를 탈퇴하면 권리 의무를 상실하겠죠. 그래서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자체가 양도되거나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사원 자격을 취득 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공유를 봅니다. 자, 근데 이 공유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이해해서 준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만 딱 정리해서 기억하셨다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딱딱 대입해서 매칭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공유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공유를 완전히 이해해서 풀려다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공유는 너무 어렵게 깊이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자. 정한이가 떠드는 것만 기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듣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공유는요,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죠. 합유는 동업관계가 있어야 되고 총유는 단체 구성원이어야 되잖아요. 끈끈하잖아요. 근데 공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 소유일 때 공유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동업관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야. 그래서 지극히 개인 소유적인 공유가, 공동소유가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 공유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땅을 공유하고 있다. 2분의 1씩. 이게 지분이죠. 지분하고요, 공유물 구별하셔야 돼요.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공유물 처분, 이런 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보실 때도 지분에 관련된 내용과 공유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별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막 섞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헷갈립니다. 지분, 공유물 따로따로 생각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공유는 이런 거다. 이런 공유는 당연히 법률 행위, 당사자 약정을 통해 성립하거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성립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공동상속재산 같은 것들, 집합건물의 복도 개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관계가 됩니다. 자, 이제 공유 지분이 나왔죠. 공유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 비율, 이게 지분이에요.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득합니다. 그 공유 지분은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 지분이 불분명할 때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내용 중요합니다. 첫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동의를 받아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자는 언제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이 아니고요. 지분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또 그 공유 지분은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가지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다만 지분 비율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독점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깜빡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각과리 2분의 1씩 공유하는 자동차가 있다. 당연히 각과 을은 이 자동차 전체를 갑이 6개월 사용했으면 을도 6개월 사용해야 돼.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갑이 2분의 1 지분이 있다서 가운데 반을 딱 잘라서 요거는 내가 독점 사용, 을은 나는 요거는 독점 사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평짜리 땅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을 때 각과리 50평씩을 딱 잘라갖고 독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갑도 100평 전체를, 을도 100평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전부를 사용 수익하게 되지만 단 독점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지분 비율로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유물을 지분 비율만큼 쪼개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에 관한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고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자유를 처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에 포함됩니다. 디귿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독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권은 단독 소유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게 지분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지분이 침해가 되면 마치 단독 소유권이 침해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권 따위나 보존행위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했다. 갑이나 을은 지분의 기초에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를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 맘대로 단독 점유하고 있더라. 제3자가 공유물을 침탈했을 때는,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각 공유자가 전부 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전부를 독점하고 있을 때, 그럼 다른 소수 공유 지분권자가 나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인도를 청구하게 되면 얘가 또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 청구,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야, 네가 왜 독점 사용하고 있어 임마. 독점 사용하지 마.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 더 나아가서 나한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해 저거 청구는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당연히 돈과 관련되는 건요. 자기 지분 비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 비율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것까지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전부가 아니라 지분 비율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6번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갑이 사망하게 되면 공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합의와는 달리 지분은 상속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유지분은. 근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해 버리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자, 이 다른 공유자가 만약에 2명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귀속이 되느냐? 갑의 지분이 을과 병에 각각 근분하게 귀속되느냐? 아닙니다. 을과 병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을과 병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고 을이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더라. 아니다. 2분의 1. 4분의 1. 그럼 얘도 4분의 1인가요? 얘가 8분의 3. 8분의, 아이고, 헷갈린다.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망했어. 그럼 그 지분은 을과 병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을과 병의 지분 비율. 예컨대 을과 병의 지분 비율이 2대 1이야. 그러면 갑의 지분은, 갑의 요 2분의 1 지분은 3등분을 해서 2대 1의 비율로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런 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유 지분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에 관한 게 나왔고, 첫 번째가 관리가 나왔습니다. 관리는 보존이용 계량을 말한다 그랬죠. 그 중에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용 계량이 여기 관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관리는 원칙이 보존 이용 계량이고요. 다만 그 중에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존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기억하래요. 지분의 과반수. 갑을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는 땅이 있다. 이 땅을 임대하려고 한다. 이용이죠. 관리잖아. 그러면 갑을 둘이 동의하면 3분의 2죠. 을병 둘이 동의해도 3분의 2죠. 이게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갑이 3분의 2고 을병이 6분의 1이야. 그럼 을병 합쳐봐야 3분의 1이니까 을병 동의로는 임대 못해. 반면에 갑은 3분의 2야. 혼자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잊지 마세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자, 여기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가 뭐가 있냐? 대표적인 임대가 있어요. 즉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있고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전형적인 관리야. 더 나아가서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는 거. 이것도 관리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 독점 사용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부동산에 관해서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을 정할 수도 있고 그걸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걸 정할 수도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정하는 게 뭐예요? 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 제3자로 하여금 독점 사용하는 것,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리이기 때문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보세요. 경우밀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3분의 2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럼 나머지 6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두 사람 사육을 못 하잖아요, 사용식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 당연히 청구해야 되겠죠. 공유물 관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딱 체크해 드린 것만 확인하자.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돼 있더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존행위의 일종으로 봅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특히 공유물 변경 예를 하나 기억합니다. 공유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공유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 변경에 해당이 되고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은 말씀드렸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죠. 다만 독점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독점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니은 공유물 사용수익 관리관에서 공유자 사이에 특약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용수익 하자. 당연히 그 특약은 유효하고요. 그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분을 승계한 자에게도 그 특약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다만 그 특약이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더라. 갑을병이 특약을 했는데 특약 내용 중에 하나가 병은 공유물을 절대 사용수익하지 않고 갑과 을로부터 사용료만 받는다라고 되어 있더라. 근데 공유지분권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본질적 부분이에요. 근데 병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지분을 승계한 정에게 그 특약이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 공유물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고 등기되어 있으면 지분 승계에게 승계되는 게 원칙이지만 단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물에 관한 부담, 세금 같은 거, 비용 같은 거 어떻게 부담해요? 지분 비율로. 근데 공유자 중 한 놈이 1년 이상 그걸 이행하지 않아. 그럼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분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그래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지분을 팔아라. 그럼 팔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지분을 팔아라 라고 청구하게 되고 지분을 팔아라 청구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공유는 지분 첨부의 자유도 있고 분할의 자유도 있다고 그랬어요.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분할하지 말자. 몇 년간,
5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 분할 금지 특약은 또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갱신할 때도 5년은 또 넘지 못하죠. 그럼 결국 당사자 간의 분할 금지 특약이 없거나 법에서 분할이 금지가 된 경우, 예컨대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라든가 집합건물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 같은 것들, 당연히 분할이 금지가 되잖아. 이런 걸 제외하고는 분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특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가 된 걸 제외하고는 분할의 자유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나중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서 볼 건데요. 구분소유적 공유도 분할이 금지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상호 명상약정 해지를 통해서 해소할 뿐 분할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어쨌든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게 원칙이다. 자, 뭐 어떻게 하느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갑이 을병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했을 때 을병은 거절 못해요. 분할해야 됩니다. 이게 분할의 자유예요.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첫째,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두 번째, 무엇을 협의하느냐? 분할의 방법을 협의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것이냐? 팔아서 돈을 나눌 것이냐? 대금 분할.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병에게 지분을 배상해 줄 거냐? 가격 배상. 이 세 가지. 현물 분할할 것이냐? 대금 분할할 것이냐? 가격 배상할 것이냐. 그걸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로 가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로 갑니다.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에요. 원칙이.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경매를 해서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기억, 분할 청구한 분할이 원칙이죠. 분할 금지 특약이라든가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전원은 공유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됩니다. 공유 분할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을 분할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를 협의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 재판 분할로 가는 거예요. 일단 협의가 되면 더 이상 재판 분할은 불가합니다. 자, 협의가 안 됐어. 재판 분할로 간다. 원칙이 현물 분할, 예외가 대금 분할입니다.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어요. 문제는 판례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에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려워. 법원이 이렇게 판결해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을병에게 을의 병의 지분을 가격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해요. 그런데 재판보다는 가격 배상 판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게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법원에 의한 분할은 가격 배상이 인정이 안 되니 결국은 이거는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분할 판결에서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봅니다. 자, 분할의 효과. 공유 관계가 끝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세금 문제 때문에 상속 개시시로 소급합니다. 그 다음 공유자사의 담보책임이라고 해서 갑을 병이 공유하던 땅을 이렇게 나눴는데 하필이면 병이 취득한 땅만 하자가 있어. 그럼 갑하고 을은 책임을 집니다. 무슨 책임이냐? 담보 책임이란 거죠. 나중에 매매 가서 봅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의 기존 공유 지분의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닙니다. 여기도. 갑이 원래 갖고 있던 지분 비율, 을이 원래 갖고 있던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지는데 매도인과 똑같은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조문 자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공유 지분의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갑을이 2분의 1 공유하고 있던 땅. 갑이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땅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저당권이 갑이 취득한 분에 집중되느냐 안 되느냐. 집중되면 안 되죠. 이 병의 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해야 전체 2분의 1 값어치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권이 설정된 공유지분의 지분권자 갑이 공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 저당권은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고 지분 저당권 설정자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걸 갑이 취득한 번에 집중시켜버리면요. 이렇게 쪼개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갑, 요게 을 이런 식으로. 그럼 병의 지분권은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유는 이렇게 내용이 어렵고 판례도 어려워요. 중간에 건너뛴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했다 해서 집에서 혼자 꼼꼼하게 읽으셨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체크해드리고 설명드린 거 위주로 정확하게 숙지했다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설명 안 드렸던 건 따로 체크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공유는 범위를 넓히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소유권은 3번에 나눠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다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